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3일 ITQ 파워포인트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셔도 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 파워포인트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요, 이쪽에 여러분들 이렇게 1일차서부터 2일차, 3일차 해서 이렇게 7일차까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락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하고 눈금선을 선택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눈금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눈금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눈금자가 되는데요. 요걸 어디 가서 나오게 해야 되냐면 보기예요. 요 보기에 가서 여기에 있는 요 보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눈금자가 지금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눈금선이나 안내선이 있는데 이 중에 저는 요 눈금선을 선택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답안을 전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의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요 눈금선이 있으면 위치 선정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걸 꺼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 슬라이드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에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의 크기는 무조건 A4가 돼야 돼. A4가 돼야 됩니다. 이 A4가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완전히 큰 감점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바꿔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이 디자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기 사용자 요 지정 그룹이 있어요. 이쪽에 가면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보통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 요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반드시 여기를 눌러서요, A4가 선택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 눌러서 시험 볼 때는 떨림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A4를 눌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A4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르고 나면 이렇게 여기에 A4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용지 설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머리글 바닥글에서 슬라이드 번호랑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 하면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해두시면 좋겠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이 삽입에 들어가면은 요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이 있어요. 여기 삽입에 텍스트에 가면은 요 머리글 바닥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 번호랑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반드시 여기 문제의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요, 슬라이드 1번에는 슬라이드 번호를 생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번에 있는 우리가 6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는 무조건 제목 슬라이드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을 하는데 어디에는 나오면 안 된다, 제목 슬라이드에는 나오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도형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도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은 보통 도형의 색깔이 이런 색깔로 나옵니다. 글씨를 여기에다가 써줘도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흰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계속 이 패턴으로 그리게 되면은 파랑 바탕에 흰 글씨체로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요 채우기 색을 좀 연한 색으로 바꿔주세요. 뭐 꼭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되니까 연한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요 테두리 있잖아요. 요 테두리도 지금 파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랑이 또 다 모이면 되게 너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윤곽선도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그냥 지워버리면 안 돼요. 그럼 아까처럼 도로 또 파랗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서 반드시 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얘를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그려봐도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파워포인트를 종료를 시키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금 열려져 있는 요 파워포인트 안에서만 요 색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처음 할 때 요 몇 가지를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작업할 때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다 됐으니까 삭제하고요. 1번은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쪽에 여기 문제에 보면은 총 슬라이드의 개수는 몇 개예요? 6개입니다. 그리고 A4 페이지에다 해야 된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가끔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형이나 개체에 뭐 글맵시 그 워드 아트라든가 뭐 도형이라든가 스마트 아트에 다른 스타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닌 다른 스타일이 들어가서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감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유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과 도형 하단 로고는 반드시 뭐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슬라이드 마스터를 5분 안에 만들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저장을 한번 하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문서로 되어 있죠. 문서 안에, 여기 문서 안에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ITQ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그리고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 요 저장하는 것도 연습을 할 때마다 자꾸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도 당황하지 않고 저장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한 슬라이드가 마칠 때마다 저장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저장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전체 구성이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요 1번은 우리가 이미 했어요. A4로 바꿔주는 거. 이쪽에 보면은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6번에다가는 요 2번부터 6번까지는 이렇게. 그러면 얘는 1번 슬라이드니까 우리가 만들 때는 얘를 보고 만들어야 돼요. 그죠? 2번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요 도형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기 로고. 그쵸? 그다음 슬라이드 번호는 우리가 이미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뭘로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보기라고 하는 메뉴 있죠? 보기에 가면은 요 마스터 보기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슬라이드 마스터. 얘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 제가 개요창을 좀 이렇게 넓혀 볼 건데요. 여기다 만들면 안 돼. 이 빨간 거 아닙니다. 여기다 만들 거예요. 요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요 슬라이드에다 만들어줘야지만 요 1번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우리가 마스터를 만들어 놓은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위치에다가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예요. 그죠? 그래서 제목 및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제목, 여기가 내용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만들면 되는데요. 제가 눈금선을 꺼냈잖아요. 여기서 요 한 칸과 두 칸이 도형이 들어가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 맨 아래 칸이 로고가 들어가고 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돼요. 그럼 저랑 똑같은 위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도형은 아래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홈에 가면 그리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은 지금 육각형 같아요. 그죠? 아니 오각형. 요 도형이네요. 그죠? 여기에 있는 요 도형입니다. 요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 주시고 얘를 선택을 해서 좀 되게 얇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얇게 이렇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선에 맞게끔. 너무 얇은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위로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도형들은 도형의 선이
없어요. 그죠? 도형의 선이 없다라는 거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윤곽선에 들어가서 없음으로 바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도형 그죠? 요 도형은 또 우리가 가서 도형에 가서 여러분들 요 도형을 감독할 때 보니까 다른 도형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순서도에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다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로 해주시면 이건 틀린 겁니다. 그죠? 이 도형이 아니라 순서도에 있는 도형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 도형으로 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던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별미 현수막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가면은 요게 있어요. 요 물결. 요 도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제가 다시 가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도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왼쪽과 오른쪽에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눈금선에 한 칸을 이렇게 남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도 한 칸을 남기고 밑에다가 딱 맞춰서 그려주시게 되면은 위치가 딱 맞겠죠. 그런데 모양이 같지가 않은데요. 그러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좌우 대칭하면 됩니다. 여기 가서 좌우 대칭을 해주게 되면은 모양이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좀 진한 색깔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윤곽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요 눈금선 이렇게 눈금선 같이 생긴 글상자 보이시죠? 얘를 눌러서 맨 앞으로 뺄 거예요. 얘를 어디로 빼냐 하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올라와요. 그죠? 또 요런 글씨가 보였을 때 요런 글씨가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제목 글꼴을 여기서 바꾸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꾸 이 물결 도형을 클릭하고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돼요. 요 글상자에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에 가서 글꼴을 지금 뭐로 바꿔준다?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40이에요. 크기는 40. 글자 색깔은 흰색. 그리고 어디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위치가 그 물결의 아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조절점과 요 조절점을 통해서 물결의 높이하고 똑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물결의 높이랑 딱 맞춰주시게 되면은 글씨를 나중에 여기다 썼을 때 가운데 잘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도형 작업이 완성이 된 거고요. 로고는 지금 몇 번을 넣으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로고 2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로고 2번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서 이미지 그림에 들어가서 이 디바이스를 거쳐야지만 그림이 나오죠. 요 그림은 우리가 어디에? 요 문서에 어디 폴더? ITQ 폴더에 들어가면 이렇게 픽처가 보여요. 그죠? 픽처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로고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로고 2번. 반드시 시험장에 가도 문서 ITQ 픽처 폴더 안에 똑같은 그림이 들어 있어요. 그죠? 요거 선택하시고 삽입을 눌러 주시는데 여기 문제에 보시게 되면은 배경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투명한 색으로 설정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뺄 때는 클릭을 해주시고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 보이시죠? 얘를 눌러서 여기 회색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빠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기는 보시고 출력 결과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비슷한 위치에다가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빠져나갈 때는 여기는 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눌러져 있으면 얘가 눌러져 있으면 이쪽에 마스터 보기 닫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가 있으니까 슬라이드가 몇 개가 필요해요? 5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총 6개, 6개가 나와 있어야 돼요. 슬라이드가 6개가 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도 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꼭 6개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차트를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5번 놔두시면 돼요. 놔두고 6번에다가 도형 슬라이드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몇 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 5분이에요. 5분. 5분 안에 내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잘 마무리를 해주셔야지만 나머지 슬라이드에 있는 작업들을 시간 맞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순서가 익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제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목 슬라이드 할 때는 이 부분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를 다 지우셔야 돼요. 얘를 지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문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라고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는 거는 어디에?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세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에서 도형의 모양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면 다 감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보실 때는 이 모서리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 모서리 부분이 둥근지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빗금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잘 살펴보셔야지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가 한쪽 모서리만 여기만 잘렸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각형에 가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가 0이면 딱 반인데 딱 반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0보다는 좀 아래에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금선이나 눈금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 길이도 보니까 조절을 안 한 것 같죠? 그럼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럼 1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1번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도형을 여기 도형 안에다가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울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요 도형을 선택을 하고 여기 도형 서식에 있는 이 부분에 가면은 요 그림이 있어요. 그죠? 요 그림으로 들어가 주셔서 요 파일에서 그림 몇 번? 1번이에요. 그래서 삽입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도형 안에 쏙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투명도하고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 서식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 눌러주셔서 우리가 요 채우기 그림 있죠? 여기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투명도가 나옵니다. 여기 투명도 나오죠? 이 투명도를 얼마로 바꿔준다? 50으로 바꿔주시고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도형 효과가 있죠? 이 도형 효과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도형 효과입니다. 여기서 하셔도 돼요. 이것도 도형 효과긴 한데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럼 여기에 보면은 부드러운 가장자리 요 미리 설정에 가면은 여기에 있는 게 5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5포인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끝부분이 좀 뿌옇게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워드 아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드 아트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요 워드 아트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삽입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요 가라고 나와 있는 곳에 여기 워드 아트가 보여요. 여기에서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할 때마다 다른 걸 누르게 되면 우리가 시험 볼 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이 누르던 거 맨날 누르세요. 얘를 딱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워드 아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맨 끝에 도형 서식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도형 서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영어로 뭐 CF 형식 아니면 한글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이 메뉴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메뉴가 지금 작아서 그런데 이 메뉴를 넓히면 여기 그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워드 아트 서식 지우기가 나옵니다.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보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서 지금 변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이 그룹이죠. 이쪽은 도형에 관련된 거고 요거는 워드아트에 관련된 메뉴인데 여기서 요 변화를 갈매기형 수장 어디로 하라 그랬어요? 위로 하라 그랬어요. 요겁니다. 갈매기형 수장 위로. 요거는 이제 아래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로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내용을 써야 되겠죠. 요 내용을 영문 대문자로 우리가 A 먼저 써볼게요. 먼저 안 쓰고 해갖고 and 그 다음에 JOBS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문 꼭 맞춰서 대문자 소문자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요 A랑 요 J가 지금 뭐예요? 대문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갈매기형 수정은 바꿨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 반사가 요 반사에 들어가서
요 근접 방사 4pt,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은 4pt가 나와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내려가면 얘는 8pt예요. 그죠? 그래서 4pt 근접 반사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 안 한 게 뭐예요? 요 글꼴이죠? 글꼴. 요 글꼴 바꿔주는 거 어디 가서 한다? 홈에 가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 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주신다? 궁서로 바꿔놔주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글꼴을 하나씩 다 등록을 좀 미리 해놓으면 좋아요. 궁서 도둠 있죠? 그럼 굴림도 잘 나오니까 굴림도 이렇게 등록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놔주시고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하고 크기는 조절을 하는 거예요. 좀 너무 옆으로 퍼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이쪽에 2칸, 여기도 2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금선이 나와 있으면 위치를 선정하기가 아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로고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로고는 지금 몇 번이냐면 로고 2번이에요. 아까처럼 똑같이 삽입에 가서 이미지, 그림,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로고 2번을 선택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회색을 투명한 색으로 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빼주시고, 그리고 끝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 주신 다음에 크기를 보시고 위치하고 크기를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딱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출력 결과를 보고 비슷한 위치에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2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2번에 이제 목차 슬라이드에 가면은 먼저 뭐부터 써야 돼요? 목차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슬라이드 번호 나와 있죠? 그런데 아까 1번을 가서 보면 여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번부터는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나온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요 시험지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의 글꼴은 도둠의 24가 되고 도형의 선이 없다라는 거. 이 도형의 선이 없는 게 이 목차 슬라이드에 있는 경우하고요.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 만들 때 도형의 선이 없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가장자리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도형이 그냥 사각형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끝에서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맞춰서 그려주시고, 여기는 적어도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은 4칸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윤곽선이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요 도형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요 도형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순서도에 있어요. 여기 있죠. 요 순서도에 요 도형. 요것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요 도형이 방향이 지금 다르죠. 여러분들 방향 여기 가서 뭐다? 좌우대칭이다. 그리고 좀 진한 색깔의 윤곽선이 없다라는 거. 그죠?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 흰색 잘 보셔야 됩니다. 글자 색깔이 여기 뭐다? 흰색이에요. 시험지 받으면 이런 걸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둠의 크기 얼마? 24에 무슨 색깔이다? 흰색이다. 이렇게 바꿔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I 정의라고 하는 요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다 글씨가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있는 게 글상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딱 맞춰서 그려주시고, 글꼴을 도둠의 24로 바꿔놔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AI까지 적어 놓으면 편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AI를 적어 놓으면 여기 쫙 AI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위치를 좀 잘 잡아 주시고,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수직으로 복사할 때는 단축키 뭐를 눌러야 될까요? 컨트롤 그 다음에 시프트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간격은 우리가 마우스를 드래그하면서 맞춰야 되겠지만 수직으로 쭉 복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시고, 너무 내려간 것 같아서 나 전체적으로 움직일래 그러면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서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숫자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자에다 입력을 할 때는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I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I자가 되어 있을 때 정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I자가 바뀌었을 때, 이게 I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려고 하거나 이동을 하면 이동이 돼요, 상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I자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그죠? 이 모양 나오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용을 적어 주셔야지만 좋다라는 거. 일자리에 대한 반응, 그죠? 오타 나오면 감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타도 다, 띄어쓰기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주시게 되면은 요 이제 입력이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1번과 2번이 세부 조건이 또 나와 있는데, 1번에 텍스트에다가 슬라이드 5번을 하이퍼링크를 지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이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글자에다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I자가 바뀌었을 때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삽입에 가서 우리가 요 링크, 그래서 요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요 현재 문서로 가셔야 돼요. 여기를 현재 문서를 눌러주셔야지만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슬라이드가 보이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슬라이드 지금 몇 번으로 넣으라고 했냐면 5번으로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마우스를 여기에다 갖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옵니다. 얘를 누르면 5번 슬라이드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2번에 있는 그림 삽입에 가서 그림 눌러주신 다음에 이 디바이스, 얘가 지금 그림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그죠? 삽입을 눌러주시고 요 그림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여기에 자르기가 이렇게 나오죠. 요 그림 서식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요 자르기를 눌러주면 주변이 이렇게 까맣게 바뀌어요. 이럴 때 마우스도 같은 모양이 나오게끔 이렇게 가까이 갖다 놓으면 같은 모양이 나와요. 이럴 때 잘라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잘라서 그림 일부가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 상태에서 이동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빈 곳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 놔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감점 대상이 되는 요소는 얘가 이렇게 있다면 이건 감점이에요. 위치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그 그림이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도 넘어가면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1점 AI의 정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런 모양들은 이제 글머리 기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상자가 영문에 있는 상자랑 그 다음에 한글에 있는 상자가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영문 따로 한글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상자 크기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 글자 크기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글머리 기호를 바꾸거나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요 맨 끝에 여기에 가면은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서 요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글머리 기호가 지금 요 별표 요 모양이죠? 얘를 눌러 주시고 영어를 써 주시면 돼요. W 대문자로 지금 써 주셔야 돼요. W는 HAT is, 그 다음에 I도 대문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고 엔터를 눌렀어요. 눌러주고 한 수준이 들어갈 때는 무슨 키 눌러야 되죠, 여러분들? 그쵸, 탭키예요. 탭키. 한 수준 들어갈 때는 뭐다? 탭이다. 키보드에 있는 이 탭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얘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Shift 탭이에요. 들어갈 때는 탭입니다. 그리고 글머리 기호를 또 바꿔줘요. 여기 가서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요 상자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세요.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문제에 보면은 글머리 기호에 관련해서 요 서로가 달라요. 요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얘는 요 체크는 또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체크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바꿀 거예요. 여기를 선택을 해놓고 글꼴을 뭘로 바꿔준다? 도듬으로. 크기는 얼마다? 20으로. 그리고 줄 간격이 1.5줄이 있어요. 이 줄 간격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이 간격이 조금 벌어집니다. 여기 사이도 좀 벌어졌죠. 그죠? 이렇게 해서 줄 간격을 맞춰주시고 이 부분만 다시 범위를 지정을 해서 도둠은 되어 있고 크기만 얼마로 바꿔요? 24. 그리고 굵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5줄이나 이런 거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면 여기는 좀 떨어져 있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좀 안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이때 이제 띄어쓰기 한번 하세요. 미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 끝부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안 맞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안 맞기 때문에 요 상자 크기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투 이렇게 와야 돼요. 또 투가 또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 끝이 맞아줘야 됩니다. 여기가 다 맞았다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영문을 맞춰주시면 되고 한글을 또 하기 위해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의, 정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앞에 있는 글자만 여러분들이 지워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내용을 먼저 적어주시고 나머지 이제 내용을 한꺼번에 범위 지정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한꺼번에 지워버리면 우리가 글꼴 바꾸고 했던 여러 가지 서식들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글자를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마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이 되고 나면 끝부분을 또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상자를 늘려서 구현하려는 인간의 악고 여기도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얘를 선택을 하고 영문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방향키로 이렇게 천천히 위로 올려보세요. 그래서 위치를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또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치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동영상을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동영상. 삽입에 들어가서 맨 끝에 미디어에 가서 보면 요 비디오 있죠. 비디오를 눌러주시고 이 디바이스 눌러주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서 ITQ 픽처 안에 요 동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위치를 보고 이렇게 갖다 놔 주시고 요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보시면 요거 바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은근히 실수하고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꼭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동영상을 선택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요 재생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비디오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점 요인이 되는 게 뭐냐면 동영상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영문 입력을 안 했다라고 해서 동영상을 여기 아래다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문을 내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동영상이 들어가는 위치는 출력 결과하고 같은 위치에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 입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요 한글하고 요 동영상만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4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2점 이렇게 A, I 가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전체 여기 표 안에 들어가는 글꼴은 굴림의 18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가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굴림의 18. 그리고 몇 칸이냐면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줄, 두 줄, 세 줄. 3, 3이죠? 그래서 요 표를 요거를 눌러주세요. 요 표. 얘를 눌러서 여기 열이 칸입니다. 3이고 행이 줄이에요. 3이겠죠. 3, 3.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항상 이 작업을 할 때는 표를 먼저 만들어야지 상단도형이나 좌측도형을 먼저 만들면 표의 크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크기를 조절하는 거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쫙 당겨서 4라고 하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 있는 곳을 넘어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는데 위치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한 칸 반 정도 이쪽은 2칸 반 정도 해주시면은 딱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요 3번은
테마 스타일 1번을 강조 6번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표 스타일, 요 테이블 디자인에 있는 요 표 스타일을 눌러서 어떤 걸로 테마 스타일 1번이죠. 강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색깔이 한 가지 톤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머리끝행, 줄무늬행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를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홈에 가서 글꼴을 뭘로 바꿔야 돼요? 굴림. 그리고 크기가 뭐다? 18. 그리고 정렬이 가운데, 요 가운데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또 있어요.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해야 돼. 이걸 안 해놓으면 글씨가 여기 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렬은 가로 세로를 다 가운데로 맞춰주셔야 돼요. 요거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을 또 뭐로 바꿔준다? 중간으로 바꿔주시고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을 하고 이 표안에 들어가는 이 크기가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다 경계선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 바깥쪽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크기 조절하는 거 있죠. 여기서 조금씩 당겨서 표 크기 자체를 조금 늘려놓고 그리고 나서 또 안쪽에서 왔다 갔다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용 입력을 할 때요. 창출 쓰고 나면 엔터 눌러서 써주셔도 돼요. 아셨죠? 엔터를 눌러서 내용을 써도 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쓰게 되면 글씨가 자꾸 붙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 하실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이가 조금 벌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우리 줄 간격 있죠. 요거를 1.5줄로 해주면 돼요. 1.0이면 이렇게 붙어요. 근데 결과에서 보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 다 입력을 하시고 아니면 미리 글꼴 이런 거 다 바꿀 때 여기 줄 간격도 얼마로 바꿔주시면 돼요? 1.5줄로 바꿔주면 사이가 조금 벌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도형을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상단 도형을 했을 때는 아래에 있는 거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이 비금이 있죠. 잘렸어요. 양쪽이. 그래서 양쪽이 잘린 도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크기에 딱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딱 맞추기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여기 Alt키 있죠. 왼쪽에는 Alt키를 눌러가면서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미세하게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진한 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옆으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고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끝을 맞추고 여기 앞에서 줄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긍정적 효과라고 나와 있는 요 사다리꼴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또 이것도 크기에 맞춰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한쪽 방향에만 맞추고 크기를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한쪽에 맞추고 한쪽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비고 부정적 효과 그 다음에 긍정적 효과 이렇게 띄어쓰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요 일자리라고 나와 있는 요 도형은 요거는 우리 어디에 있는 도형이냐면 요 순서도에 있는 도형입니다. 요 순서도에 보면 요거죠. 요 도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크기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방향이 안 맞죠. 여러분들이 요 도형 하실 때 방향을 안 맞췄다라고 하면 감점이 될 거예요. 그죠? 방향이 좌우대칭. 이번에는 좌우대칭 도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좌우대칭을 해야 되고 여기 2번은 그라데이션 효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형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를 눌러놓고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면 여기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이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을 눌러줘야 돼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형 아래쪽이라고 하는 것만 그라데이션만 지정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게 한 다음에 복사를 해야지 안 하고 복사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업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가서 경제, 그 다음에 일자리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다 쓰고 나면은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서 한꺼번에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하실 때 슬라이드 번호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 다음과 같은데 왜 범위 지정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표 안에 있는 건 글꼴을 바꿨지만 상단 도형과 요 좌측 도형 글꼴이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범위를 지정하고 굴림에 18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궁서로 한번 바꿔보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안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는 따로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굴림에 18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빨간 줄이 나왔다. 그럼 한번 보시면 글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 이제 차트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여기에다가 국가 3점 국가별 AI 대문자죠. 오늘 대문자 이렇게 그 일자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100점이에요. 점수가 높아지죠. 여러분들이 차트 슬라이드 할 때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그 다음에 글꼴이 굴림의 16, 요 외곽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 노란색 바깥쪽에 있는 요 검정색이 외곽선이에요. 그러니까 윤곽선 테두리의 색상을 도형 윤곽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부분을 안 하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는 어디를 보고 만드셔야 되냐면 여기 차트 있죠. 얘를 눌러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눌러주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요거는 이제 끄고 요쪽에서 요거 나와 있는 요거 그림 있죠. 요거를 누를 거예요.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엑셀 창이 다시 켜집니다. 이렇게 켜지면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 형식이 이렇게 보여요. 너무 이게 창이 작으면 끝에다 갖다 놓고 창을 늘리고 줄이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요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요 항목이에요. 항목이고 여기 긍정적이라고 하는 게 계열 1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정적이라고 하는 게 계열 2번입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입력을 해보실 건데 중국, 그 다음 엔터 눌러주시고요. 인도네시아, 또 엔터 누르고 브라질, 한국, 미국, 그 다음에 헝가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위에 가서 요 계열 1번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긍정적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퍼센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요거 A형 문제 풀 때 이 퍼센트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냐면 잘 모르겠다라고 퍼센트를 키보드에 있는 걸 그대로 똑같이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조금 빠르게 입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내용을 지우시고요. 여기 퍼센트 있죠. 여기 퍼센트를 눌러주시고 소수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자리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한 자리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77.3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74.2, 46.5, 37.0, 그 다음에 36.2, 24.0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계열 2에도 여기에다가 부정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대로 20.1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죠. 23.3, 44.2, 54.1 그죠? 1 써주시고 53.9, 64.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계열이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계열이 있잖아요. 요거는 요 누름 단추를 눌러서 요렇게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빼면은 사라져요.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입력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X 닫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고 나면 뭐를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기 전에요. 요 테이블이 우리는 없어요. 여긴 테이블이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범례라고 하는데 여긴 범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눈금선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버리고 테이블은 추가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걸 어디 가서 한다?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추가 구성 요소에서 여기 눌러서 눈금선하고 범례를 빼버려요. 뺐죠? 그리고 테이블을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테이블은 추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눈금선하고 범례는 어떻게 한다? 빼버리는 거야. 체크를. 그러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다 됐으면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요 상단에 있는 얘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굴림의 16의 외곽선. 나중에 하면 차트 제목의 글꼴을 바꿨던 것들을 다시 바꾸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에 가서 굴림 눌러주시고 크기 얼마? 16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외곽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검정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세부 조건을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트 제목부터 이 차트 제목은 도둠으로 하래요. 도둠의 크기가 24 굵게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도형 채우기는 지금 어떤 걸로 하라 그랬냐면 흰색으로 하라 그랬고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이 검정입니다. 그림자는 효과에 가면 있는 거죠. 요 효과에 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요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국가별 그 다음에 또 A, I 일자리 인식 반응 그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띄어쓰기 하고 반응 이렇게 해서 적어놔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어요. 그죠? 이걸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차트 영역은 여기가 차트 영역이고 여기 요 막대가 나와 있는 요 안쪽이 그림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 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는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 바꿔야 돼요? 흰색으로 바꿔주래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부정적 계열이면은 요 부정적이는 요 주황색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 주황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옵니다. 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지금 선택한 요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요 부정적 있죠. 요거를 가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의 어느 쪽 보조축으로 해주래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정적인 요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표식이라고 하는 게 요게 표식이거든요. 요 모양을 마름모로 바꾸래요.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걸.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은 채우기 보이죠? 요 채우기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 표식이 보여요. 그죠, 여러분들? 요 채우기에서 여기 표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나면은 요 기본 제공에 어떤 거? 요 마름모. 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뭐 8로 하거나 10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채우기. 요 표식을 다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식 옵션에서 요 마름모 모양의 크기 10. 네모면 네모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값을 표시하라 그랬는데 지금 값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쵸? 중국의 긍정적 계열이라 그랬어요. 중국이면은 긍정적이면 요 파란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눌러요. 근데 다 눌러서 다 선택이 되면 안 되겠죠?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플러스에 가면은 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요 기타 옵션을 눌러요. 요거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바깥쪽 끝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끝에면 안쪽 끝에, 가운데면 가운데에서 위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선택을 안 하고 아까 그 메뉴에서 선택을 하면 엉뚱한 곳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시게 되면은 도형 스타일을 넣으라고 했는데 도형 삽입을 하라고 했는데 요건 조금 이따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기본 여기 축 있죠. 요 축의 값하고 보조축의 값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선들 있죠. 여기 선이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표의 선들이 검정색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다 똑같네요. 숫자가. 그럼 이쪽은 보조축은 달라요. 최소가 0이고 최대가 80이고 주단위가 20씩 커졌어요. 그죠? 다르죠? 그럼 바꿔야 됩니다. 눌러서 여기를 눌러놓고 다시요 여러분들 이 숫자를 이렇게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축서식이 나와요. 그 여기서 0.0은 맞고 0.8이죠. 얘는 0.8 80%를 쓰면 안 돼요.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0.0, 0.8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단위는 얼마로 적어야 된다?
0.2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그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엑셀 창에서 요 데이터 입력을 잘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축단위에 있는 축서식에 있는 값들도 제대로 표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는요, 여러분들이 그 윤곽선 있죠? 요걸 검정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요 한국 눌러놓고, 그 다음에 윤곽선을 검정. 그리고 여기도 숫자 하나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테두리까지 전부 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도형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삽입해서 도형에 가면 요 물결이죠. 또 저것도 위로 올라가 있는 물결입니다. 그죠? 물결을 이 물결 안 하고 순서도에 있는 도형을 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 조금 더 크기를 이 정도로 크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은 정해져 있어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이에요. 여기는 도형 스타일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의 18로 바꿔주셔야 돼요. 굴림의 18. 그리고 이제 가운데 와 있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높은 긍정적 비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긍정적 비율. 근데 글씨가 내려갔다. 그러면 이건 좁아서 그런 거니까 더 크기를 늘려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면 인도네시아가 여기는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제 거는 지금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거는 차트 크기를 늘려주시면 돼요. 차트 크기를 늘려서 저 인도네시아가 두 줄이었던 게 한 줄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차트 크기를 늘려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이게 두 줄로 나와 있다 그러면 감점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장 버튼을 눌러놔 주시고요. 네, 6번에 있는 도형 슬라이드 마지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4점 AI 대문자죠. 대문자 응용 분야와 전문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를 할 때는 이 상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위에 문제를 보면 굴림의 18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부 다 글씨체가 굴림의 18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2번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시험지에다 여러분들이 표시해 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파선이라는 거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선이 있다라는 거, 도형 안에 여기 흰 글자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놔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체크 안 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컬러지만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잖아요. 그럼 눈에 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 크게 여러분들이 형광펜이나 아니면은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요거 이제 도형 작업을 할 때는 맨 바닥에 있는 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처럼 색깔을 이렇게 화려하게 바꾸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 요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쪽에다가 제가 0을 여기 0이 있으니까 0보다 안으로 조금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 색깔을 다른 색깔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여기는 길이가 달라요. 이거는 조절한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조절점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바닥에 있는 도형이 왼쪽 오른쪽이 같아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미리 복사를 해 놓을 겁니다.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는 복사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하로 뒤집고 다시 한번 좌우로 뒤집으면 위치가 바뀌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놔주시면 되고, 그 다음 얘는 파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여기 들어가서 대시를 뭘로 바꿔야 된다? 파선이다. 그럼 파선으로 했는데 너무 얇아서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께를 2와 4분의 1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조금 파선을 지정한 게 눈에 띄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요 도형과 요 도형이 지금 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미리 좀 만들어 놓을게요. 같은 거는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입니다. 저장 데이터. 여기다가 쭉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정도로 크기로 만들어 놔 주시고,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미세하게 이동할 때는 방향키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해주시고 좌우 대칭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글씨도 아예 그냥 쓸게요. 써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AI. 오늘 AI 대문자를 자꾸 놓쳐요. 응용, 분야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왼쪽 먼저 작업하고 오른쪽을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키우도록 할게요. 너무 안 보여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도형은 얘하고 얘가 스마트 아트죠. 그죠? 요 스마트 아트를 만들어야 얘네들 위치를 좀 지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 스마트 아트 눌러주신 다음에 이런 모양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데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요건가요? 요거 같은데요. 그죠? 요 모양.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문제에 가서 보면은 요 스마트 아트에 관련된 게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3차원 벽돌, 하나는 3차원 경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거 스마트 아트의 색상을 요 색상형에 있는 첫 번째 걸로 바꿀 거예요. 색깔을 꼭 안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가서 얘는 3차원 벽돌이래요. 벽돌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글꼴은 아까 문제에서 글꼴은 뭐여야 되나요? 굴림의 18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홈에 가서 요 굴림의 18로 바꿔야 돼요. 이 스마트 아트의 글꼴은 미리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아트 써주시고, 요 텍스트에다가 내 과학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로봇 산업을 쓰실 때는 그냥 엔터 누르지 마시고요. 시프트 엔터를 눌러요. 그래야 많이 안 벌어지고 예쁘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줄일 때는요.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공백이 많잖아요. 이 공백을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공백을 먼저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만 먼저 줄여서. 그리고 공백이 이렇게 사라져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좀 줄여주시는 게 모양 맞추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공백을 좀 조절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정도만 해놔도 크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해서 맞춰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도형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가서 순서도에 있는 또 도형이에요. 요것도 순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도형이죠.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좌우 대칭 또 있죠. 좌우 대칭. 디자인. 이거 색깔 안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트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고, 의술 써주시고, 또 과학. 요 과학은 정류면체예요. 그죠? 이렇게 정류면체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도 또 뭐가 되어 있어요? 좌우대칭이에요. 이번 시험에 좌우대칭 도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또 스마트 아트를 또 해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요거 같네요. 그죠? 요건데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하나가 더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면 요 도형 추가가 있어요. 눌러주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도 추가를 한 다음에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놓고 색 변경에 가서 또 첫 번째 거 누를 거예요. 그죠? 눌러주고 지금 이 스마트 요 스타일을 경사로 하라 그랬어요. 경사. 얘가 이제 광택, 그 다음에 요게 경사, 그쵸? 그 다음에 요거 경사 눌러주시면 되고, 또 홈에 가서 굴림의 18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 검정이에요. 요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이 지금 검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클릭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AI 환경. 그쵸? 그 다음에 또 클릭해 주시고 AI 활용. 여기 안에서도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AI 산업 써주시고, 또 여기 또 클릭을 해서 AI 융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왼쪽 오른쪽이 비어 있는데 여기는 위아래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메꿔 주셔야 돼요. 이렇게 메꿔 놓고, 그쵸? 그리고 나서 크기를 줄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놓고 또 한번 옮겨볼까요? 너무 또 크죠?
그러면 또 이렇게 줄이셔야 돼요. 너무 줄여서 글자가 한 줄로 나와야 되는데 두 줄로 나온다 그러면 더 이상 줄이면은 안 됩니다. 그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위치가 어느 정도 맞아졌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나 얘네들이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저는 맨 위에 거는 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데 얘가 선택이 안 됐죠? 스마트 아트가. 그럴 땐 Shift 키를 눌러요.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됐으니까 이럴 때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면은 위치가 이렇게 또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끝이 아니죠? 여기 보면 그룹을 하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바운드로 넣어주라 그랬어요. 그룹까지 지정을 해줘야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끝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그리고 다 선택이 됐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돼. 특히 어떤 거?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됐으면 이런 게 보여요. 이게 있어야지만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맨 가장자리에 있는 바닥이 선택이 돼야지만 다 선택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일단 글꼴을 바꿀 거예요. 굴림. 도형들은 굴림을 안 바뀌었던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기에 들어가서 그룹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요 정렬에 가서 그룹이에요. 요 그룹. 그룹 눌러주면 격자점이 이제 하나로 바뀌었어요. 그럴 때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을 바운드로 넣어주면은 이렇게 띄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쪽이 마무리가 됐고요. 또 옆에 쪽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오각형이죠. 다시 가서 오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각형 여기에다가 짠 하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글씨가 흰색이 있습니다. 그죠? 글자 흰색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좀 진한 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글자 색을 지금 흰색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안 바꾸면 여러분들 이거는 안 바꾸게 되어 있어. 미리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우리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의료 그 다음에 A, I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요 연결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것도 지금 연결선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기에 가서 우리가 연결선 요거에 꺾인 거 그쵸? 양쪽으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 회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딱 클릭해요. 그럼 초록색 점이 나오면 잘 된 거예요. 그다음 끝에다가 갖다 놓고 또 여기서 가서 보면 회색 조절점이 또 나오거든요. 딱 놓으면은 양쪽 끝이 녹색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연결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두께를 조금 두껍게 바꿔요. 얘도. 그래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 끝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모양이 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모양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배지 도형 같은데요. 요거죠. 배지 도형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는 회전이 됐어요. 요걸로 축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회전을 좀 해주시면 되고 개인 맞춤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도형들을 하기 위해서는 맨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양쪽 모양이 다 둥근 모서리로 되어 있는 거죠. 얘를 크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안에 다 들어가니까 얘를 큼직하게 좀 그려놔 주시고 그리고 요 도형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꿀게요.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오각형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 오각형을 그려주시고 오각형을 이렇게 옆에다 그려주시고 좌우 대칭이 됐어요. 그죠? 좌우 대칭. 이 좌우 대칭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순서도의 마지막에 있는 이 도형을 또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도 정보 보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이 로봇 엔지니어도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쫙 그려주셔서 로봇 엔지니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좀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쪽으로 온 것 같아서 얘네들을 선택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하나 클릭을 하고요.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클릭하고 왼쪽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클릭하면 얘네들 세 개만 선택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귀찮다 그러시면은 마우스를 바깥에다 빼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얘네들만 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모서리가 접힌 거, 요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죠? 기본 도형이 있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저처럼 색깔을 안 바꾸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핀테크라고 하는 도형은 약간 변형이 되어 있는 도형 같아요. 어디에 있는? 우리 여기에 있는 요 도형. 그죠? 요거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 도형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요 노란색 조절점을 바깥으로 쭉 빼요. 그죠? 이렇게 쭉 빼면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살짝 좀 더 건드려서 요거를 더 바깥으로 이렇게 뺄게요. 그죠? 그 다음에 핀테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육각형 도형이죠. 육각형. 육각형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는 이름을 뭐라고 쓰면 돼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쭉 범위를 지정해서 드래그를 해주시고, 맨 바닥에 있는 게 선택이 되는지 보면 다 선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꼴을 뭘로 바꿔야 돼요? 굴림으로.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룹이에요. 그룹. 가서 정렬에 가서 그룹을 꼭 눌러주셔서 격자점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얘가 그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뭐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 실선 무늬. 요 실선 무늬 눌러주는데 방향을 알려줬네요. 요 방향은 여기서 가로가 아니라 뭐다? 세로 방향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 잘 들어가면 여기 1번, 여기 이렇게 2번이 나와요. 근데 요 1번이라는 게 여러 개가 막 일일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그룹 지정을 안 하고 하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꼭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A형에서는 여러분들 도형의 방향을 좀 잘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도형의 방향. 그리고 차트에서 요 백분율로 되어 있는 차트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어야지만 시험을 좀 잘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또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B형도 업로드가 되면 B형과 C형도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